네,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민법 파이널 정리, 민법 파리 타임 제7강 진행합니다. 파이널 정리는 민법 정과정 총 55개 주제를 딱 24페이지로 정리한 초핵심 요약집으로서 이것만으로 충분히 민법 파일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통정의 표시 공부하는데 이 내용으로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파이널 정리는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원에 판매하고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세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보내신 분 성명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는 대문자 소문자 정확히 구분해주세요. 이메일로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교재 이름도 민법 파이널 정리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유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양도, 무상양도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제7강 통정의 표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통정의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여긴 반드시 정확히 정리해야 됩니다. 먼저 은이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감남이 X가 있는데 을려를 끔찍이 사랑해서 을려에게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근데 증여세가 비싸기 때문에 매매로 가장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등기해줬죠. 그러면 가정매매는 무효가 되는데 매매 속에 감춰진 행위, 증여, 이게 감춰진 은이갱이죠. 이게 유효인가 보는 거죠. 감남 증여할 의사 있어요. 을려는 당연히 증여받을 의사 있으니까 유효가 됩니다. 그럼 증여가 유효이기 때문에 을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무효지만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그럼 을의 소유권 취득했죠. 따라서 을이 병한테 매매합니다. 그럼 병은 납사실을 알았더라도 을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죠. 그럼 을이 유효이기 때문에 을로부터 완벽한 권리 그대로 승계받으니까 병은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유효하게 을의 권리 그대로 승계합니다. 등기가 헷갈리잖아요. 그럼 앞사람 유효면 수학으로 100이죠. 100.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병은 뭘 알았던 몰랐던 100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앞사람 100이면 100에 가면 끝납니다. 그럼 은이갱의 사례 잘 보세요. 이 은이갱이는 매매만 무효죠.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예요. 증여 유효, 을등기 유효, 병등기 병악이어도 유효. 그럼 병담에 정이 나와도 100은 100에서 정도 유효. 그러니까 은이갱이 이제 알았으면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예요. 그럼 무조건 여기 소유권 취득한다네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로 끝납니다. 취득할 수 없다 무조건 틀려요. 매매 무효 다 유효입니다. 그럼 자 정리하면 1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 증여했는데 매매로 가장해서 이전 등기 후 금을 을 유효 병 악이어도 유효죠. 그래서 매매만 무효고 나머지 다 유효예요. 증여 유효, 을 등기 유효. 왜 을 등기 유효죠? 증여가 유효이기 때문에. 금을 100이라 병면 악이어도 100. 그래서 매매 빼고 다 유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갑은 자신 토지를 을에게 증여 유효,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로 가장. 그럼 더 이상 문제 볼 거 없어요. 은이객인지 알았죠? 증여하는데 매매로 가장했죠?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 을 유효, 병 유효, 정 유효. 자, 이제 옳은 겁니다. 기억. 갑을 사이 매매 무효 맞아요. 나머지 다 유효. 니은 증여 유효. 디귿 병 유효죠. 병 악이어도 유효. 그러니까 병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리을 병 유효예요. 병이 갑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선이죠. 과실 있죠. 악이어도 유효죠. 그러니까 병은 무조건 취득한다 해서 다 맞았습니다. 매매 빼고 나머지 다 유효, 병 유효, 악이어도 유효입니다. 그래서 은이갱이는 딱 두 줄로 끝나요. 매매 무효, 나머지 다 유효. 자, 이제 가장매매 사례를 보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채권자 돈을 떼어먹게 하겠어요. 근데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채권자 A가 부동산 강제에 빌까봐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가장에서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렸습니다. 그럼 갑 매매할 의사 없죠? 을 매수할 의사 없죠? 그러니까 가장 매매가 무효고 원인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금을 무효잖아요. 근데 우리 갑을 배신하고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이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그 규정 때문에 제3자가 선의인가 악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 모르겠죠.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럼 병이 선이라면 A까지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그 누구도 병에게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병이 사실 알았어요. 악의 3자 보호 규정 없죠? 그럼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앞사람 무효면 수학으로 0이죠. 가진 거 없어요. 그럼 0을 승계받으면 원래 0 무효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선의 3자 보호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0이 유효 100으로 바뀝니다. 다시 앞사람 무효 0이면 뒷사람 0 무효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의 3자 보호가 있다면 0이 예외적으로 100으로 바뀝니다. 남평은 선의로 추정된다 했죠. 추정받으니까 자기가 선의라고 증명 책임 없습니다. 무효 주장하려는 갑이 이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되죠. 반대로 병이 선의라고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병이 선의로 추정됩니다. 자, 그럼 자료 2번 여기도 딱 두 줄로 끝나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매로 가장해서 매매 무효죠. 이전등기 무효. 금을 무효인데 병에게 매도했죠. 그럼 병이 선의하기를 살펴야 돼요. 제3자 병이 선이면 보호되고 자 선이면 보호되죠. 그럼 선의 속에 과실, 무과실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됩니다. 무과실 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법조문이 선의 3자가 보호됩니다. 그럼 선의에는 과실, 무과실 포함되니까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죠. 무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선의라고 증명 책임 없습니다. 이 두 줄로 끝.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갑은 자신 부동산을 행해서 을과 통정허위의 매매계약, 매매 무효, 매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결과도 무효, 등기해 주었다. 을 무효 0. 을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선의병 보호되죠? 너는 100. 선의병 유효. 자, 그럼 틀린 겁니다. 1번 갑과 을은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할 필요가 없죠. 2번 갑은 병 유효죠. 모르는 병 유효 100. 그러니까 100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3번 병이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이죠.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이 악이라고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되죠. 반대로 병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병이 선의라고 증명할 책임 없습니다. 원병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되죠. 선의 3자가 보호되니까 선의에는 과실, 무과실 포함된다 그랬죠.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제3자 병은 선의면 보호되죠. 무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허위표시 3자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건 간단합니다. 허위표시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시간적으로 후에 나온 자가 제3자입니다. 가장행위가 있죠. 이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후에 나온 자가 제3자고 가장행위 전에 있는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가장매매로 등기하면 무효가 되는데 자 이게 가장매매죠. 그럼 이 병은 후에 나와서 제3자죠. 매매하면 제3자입니다. 다음 저당권 설정에도 제3자예요. 그러니까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나중에 나온 자 제3자죠. 물론 제3자 중에 선의는 보호되고 제3자에도 악의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갑과 을 간에 가장채권이 있어요. 이게 가장행위죠. 그럼 얘는 제3자겠죠.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후에 나온 제3자입니다. 이걸 압류, 가압류 제3자가 됩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허위표시로 전세권 설정합니다. 이걸 가장전세권, 가장행위가 나왔죠. 그럼 가장행위가 있으니까
병이 나오면 제3자입니다. 이걸 저당고 설정해도 제3자가 되는 거죠. 항상 가장행이 후에 나오면 제3자입니다. 이 호의 표시는 해마다 거의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갑과 을이 가장 채권을 만들었죠. 그럼 갑이 가장 채무자, 을이 가장 채권자인데 가장 채권자가 파산 선고받았죠. 을이 빚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을에 대한 채권자를 가장 파산 채권자랍니다. 그럼 이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을 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을 법원이 선임합니다. 가장 채권이 허위 표시죠. 얘는 제3자거든요. 내가 선인가 악인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병은 어차피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병이 선인가 악인가는 병이 기준이 아니고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논리가 있죠? 지금부터는 논리가 없어 외우셔야 돼요. 이제 법원은 이 파산 채권자를 보호할까 보호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근데 판사가 보호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럼 보호하기로 했으니까 보호되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판시합니다. 파산 채권자가 10명이라면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선이라도 병선이 그랬어요. 단 한 명만 선이라도 병선입니다. 그 말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병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세요. 파산 관제인 5글자죠? 그럼 선이 제3자 5글자 외우세요. 그럼 쌤, 악이 제3자도 5글자인데요. 그럴까봐 파산 시옷, 선이 시옷, 선이 시옷, 파산 시옷. 그래서 외우세요. 파산 관제인 나오면 이제 선의 제3자 꼭 외우세요. 다음 허위 표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표적으로 3명 꼭 외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자는 허위 표시 3자로 보호되지 않고 대리인에서 본인이나 대리인 같은 놈이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도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 해보세요. 다시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아요. 3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리에서 본인, 상속인은 제3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채권 가장양도에서 전채무자가 있죠. 자, 채권은 진짜죠. 진짜 채권을 가장양도에 써요. 그럼 채권이 있으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있죠. 그럼 채권자 채무자는 가장행위 이전에 있으니까 제3자 아닙니다. 얘는 제3자 아니에요. 즉 갑과 을이 진짜 채권이 있어요. 그럼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가 있죠. 지금 가장행위 없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가장행위 이전에 있으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채권을 가짜로 양도했죠. 그럼 채무자는 가장양도 이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자, 파이널 정리 보세요. 가장이 제3자에 해당하는가? 1, 2, 3 묶으셔가지고 아까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제3자 아닙니다. 파산관제인 5글자라 선이 제3자 5글자예요. 파산증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니나 선이 제3자 5글자입니다. 가장채권이 있죠. 가압류한 자 제3자고 가장전세권 가장행위 있죠. 저당 설정한 자 제3자입니다. 채권 가장양도 이게 가장행위죠. 그 전에 채권이 있었으니까 채무자는 제3자 아니에요. 가장행위가 나오고 그것을 이후에 보증해서 보증인은 제3자가 됩니다.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허위표시 모유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우리가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이거 보이면 이거 빼보세요. 그럼 디귿의 대리인 보이죠? 본인. 리을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보이죠? 그럼 디귿 리을 빼면 답이 그냥 1번 나옵니다. 아까 기억 니은 했죠? 기억을 4글자로 뭐라 불러요? 아까 4글자로 가장채권. 그럼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시간적으로 뒤에 가압류에서 제3자입니다. 니은 통정의 표시에 설정된 전세권.
이걸 아까 5글자로 뭐라 했죠? 5글자로 가장 전세권. 가장이가 먼저 있고 이후에 초당 결정해서 제3자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통정원 표시 아주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해마다 나오니까 꼭 반복에 시청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제8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